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도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표라든가 물가 관련된 지표가 안정이 되면서 지표가 좋아졌구나 이런 게 그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고민, 인플레이션 어쨌든 내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중국도 침체 이야기할 때는 아니니까 침체가 오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속도는 느리더라도 어쨌든 둔화가 되니까 가장 무서운 건 사실은 경기 침체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점에 안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할 정도라면, 저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 되는 종목인데 저 종목을 끌어올릴 정도 자금이 증시에 있다라면 쉽게 빠지는 장이 아니겠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붙은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올해 금리 내릴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 1분기 중에 내릴 것 같다. 이제 1월부터 바로 내릴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던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그 자금이 이제 정돈이 돼주면서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금리가 설령 천천히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감을 또 갖게 된 것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개의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2차 전지고 하나는 반도체. 사실은 우리는 뭐 이 종목들 움직인 게 더 크다라고 봐야죠.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이 83%나 급증했다. 당초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인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들에게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정작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이제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매출 한 62조 원,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평균치거든요. 근데 지금 SK증권에서는 5천억 원 예상하고 있고, 일부증권은 지금 9천억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확실하게 바닥을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출 이제 감소폭도 좀 둔화됐다라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업황 바닥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모멘텀이 생긴 것도 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력을 보면 제가 뭐 여러 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제 과매도라고.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맨날 과매도 또는 과매수 타령을 하기 시작하죠. 과매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종목들,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과매도에서 그렇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급등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 시도할 만한 종목들이 등장할 만한 타이밍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기 영끌까지 해서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 선물 매도는 매수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수는 좀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 영끌 매도가 이제 풀리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또 단계 가파르게 풀려서 지금은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보다 사실은 매도 칠 여력이 조금 더 커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2550, 2650, 그러니까 2650 정도 가면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고민이, 현물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선물만 놓고 보면 2650에서는 또 한번 그때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엄청난 기록을 세웠잖아요. 제가 이제 표현상으로는 만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뭐 좋은 의미죠. 예, 코스닥이 21포인트 올라왔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코스닥 시장 혼자 끌어올린 게 40%. 예, 에코프로 한 종목이 오늘 코스닥 지수의 40%를 올려버렸고, 코스닥 거래대금의 23.7%가 오늘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대형주 지수가 3.6%가 올라갔는데 중소형주 지수는 두 개 합쳐봐야 3%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2차 전지 반도체가 없는 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1% 왔다 갔다 밖에 안 올랐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코스닥 시장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럼 왜 이렇게 강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프로에 대한 대차장고 추이거든요. 대차장고가 늘었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공매도 졌다가 많이 깨져서 문 닫는 곳도 등장했다더라, 이런 찌라시 오늘 많이 돌았죠. 그래서 공매도 숏커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들어 올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FTSE 지수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특히 유난하게 하반기 되면서 자금 집행이 그쪽에서 좀 세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올라갔죠. 사실 2차 전지는 저도 뭐 좋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도, 근데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뭐 이전 고점 쉽게 돌파할까?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2차 전지 쪽은 뭐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가 코스닥을 멱살 잡아 올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 전환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이거 나중에 기록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역대 탑 10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하고 관련된 리밸런싱 관련된 매수가 좀 강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 되게 많이 샀는데 전기전자 업종 매수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 매수긴 하지만 되게 조금밖에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면 삼성 SDI가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관련된 펀드 보 쪽에서 좀 자금 집행이 됐나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IT 내에서도 반도체긴 한데 뭐 신성ENG, 한미반도체 뭐 이런 류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매수가 들어간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이게 외국인들 선물을 워낙 많이 매수해서 그 반대를 금융투자가 매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하게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거 오른쪽에 가면서 저렇게 수급이 표기가 된 그런 상황이 됐고 코스닥이 되게 재밌는데 에코프로 한 종목을 3,2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계적인 매수가 많이 붙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리밸런싱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거나 하여튼 그리고 뭐 숏커버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잡혀서 그렇지 사실 순매수 1위하고 2위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에코프로를 어느 펀드에서 작정을 하고 뭐 오늘 엄청나게 급등시킬 거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수하고 연결이 있는 어떤 기계적인 펀드 뭐 리밸런싱 이런 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은 뭐 매매 규모로 봐서는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고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상단에는 그쪽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STI 정도가 들어가 있고 리노공업 뭐 인텍 플러스 심텍 들어가긴 한데 뭐 지난주 같이 종목들 이제 쫙 깔려 있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기관은 좀 종목을 좀 뿌렸다 여기저기다가 이런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분기말 효과 이후에 이제 증시 지난주 그러니까 분기말 효과 있었고 미증시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애플 급등한 게 분기말 효과, 숏커버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월 초에도 첫 번째로 올라갈 거냐. 사실 미국은 7월에도 강한 통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플은 제가 이 고점이라는 건 끝났다가 그런 고점이 아니라 고점을 돌파했는데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되게 부진했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부진하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첫 달에 외국인들이 보통 순매수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주말에 보여드린 게 외국인들이 분기 마지막 달은 매도를 하고 첫 달은 매수한다 이런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적극 매수하는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지난주에 매도하던 거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순매수로 마감을 할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2차 전지라고 쓰지만 사실은 에코프로가 올린 거고 반도체라고 쓰지만 반도체 내에서도 DDR5나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화 장세 속에서 또 차별화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월가의 전망치하고 실제 지수하고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가 있으면 월가의 전망치보다 증시가 못 올라갔다라는 거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월가의 전망보다 높다. 근데 지금이 월가의 분석보다 한 400포인트 가까이 지수가 더 올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아래가 많이 가 있잖아요. 아래 많이 가 있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분석가들은 대체로 낙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시장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 내려갈 거야 분석이 많았잖아요. 시장은 대체로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마이클 윌슨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상승장으로 확 돌려버린다든가 콜라노비치 이런 사람들도 상승으로 돌려버리면 그때는 조금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좀 시장은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뭐 논리적이진 않은데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패턴인데
하이닉스가 분기 상승률이 이제 역대급으로 좋았었거든요. 예, 분기 상승률이 보면 역대급으로 좋았는데 요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8번 오르고 4번 빠졌고 평균 9%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출발은 좋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주도주와 주포가 있어야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라는 주포, 다음에 이제 주도주는 반도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주도주가 맞는지는 이제 며칠 더 봐야 되고 일단 2분기 때는 자동차, 조선, 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닉스가 통계대로 또 더 올라가 줄지, 요것도 이제 6월, 7월 증시가 더 올라가는지, 만약에 이제 주도를 해준다라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650 정도 전후까지는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들어와 주느냐, 아직은 이제 돌아와지진 않고 있는데 그 구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이 방송에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시황맨 TV 많이 이거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 데이터들 이런 거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반기 뭐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열심히 올려드리니까 저는 이제 통계 가지고 주식을 보는 편이에요. 뭐 차트랑 이런 거보다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편이라 그런 거는 열심히 올려드릴 테니까 또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꼭 좀, 그리고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